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 오늘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함으로써 4개월에 걸쳐 논란을 빚은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하느냐 여부인데요. 검찰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이 사건 기소 이후 파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동재 전 기자, 오늘이 아마 구속 만료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20일, 구속된 예, 지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죄가 있다. 예,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추미애와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한동훈 검사장과의 네. 공모관계 여부도 지금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프레임을 잡고 지금까지 계속 3월 30일부터 4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언 유착 사건이다라고 아예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 강요 미수 죄로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언 유착이라고 한다면 언론과 검사가 유착을 한 건데, 검사는 빠진 거 아니에요? 검사는 빠졌죠. 그러면 언론만 있는데 그럼 유착도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결과다. 왜냐하면 뭔가 강요를 하더라도 뒤가 있어야,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야 그게 협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란 게 바로 검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검사장을 팔아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무엇인가를 했다는 건데, 그런 큰 적이 전혀 없다, 유착이 아니다 한다면 사실 이동재 기자의 혐의 자체도 별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구속 기소를 강행을 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 지금 이 중앙지검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언 유착이 아니라 한다면은 이동재 전 기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취재 방법상 압력을 가한다든지 무슨 좀 달콤한 말로 우리가 말하는 회유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채널A 측에서도 그것이 기자 윤리 규정에 위반된다 해서 지금 징계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 간부들까지도 채널A.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기자 개인의 일탈행위.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게 뭐라고 아주 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9명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형 사건이 돼버린 아주 중대 범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9명 중에서도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6명이 반대를 했대요. 즉, 이 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죄질이 아니다. 강요면 강요지, 강요 미수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하려고 기사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의도한 건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속하면 법리적으로 사실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검사들의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 법리를 지키려고 검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법에 큰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저께까지는 속보 보셨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해서 이 영장의 공모를 적시를 하려고, 영장이 아니라 이 기소, 공소장에 이 공모 관계를 아마 넣어라 라고 지시를 강요를 한 모양. 강요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나왔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엉망이냐라는 걸 사실 검사들이 인지하고 언론에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뭐 6명이 반대했다는데 실제로는 다 반대한 겁니다. 9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정진웅 부장 빼고 그렇죠. 또 2명의 검사는 원래부터 이게 수사 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하다가 얼마 전에 원대 복귀가 됐어요. 나머지 6명이 검사, 예, 부부장이야. 예, 예.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전원이 반대. 전원이 반대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은 그동안 대검 부장회의, 그다음에 수사 자문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추미애가 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또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직접 나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육탄전 난투극을 벌였어요. 자기들은 몸싸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검사장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머리가 짓눌릴 정도라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줄 정도로 되면서 지금 이 정진웅 부장검사의 과잉 충성이랄까 뭐 과욕이랄까 이게 지금 전체 여권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 수사랄까 그것을 서명 수사, 기획 수사.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공소장에 적시가 안 되고 또 공소장에 적시가 안 된다는 건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 그거죠.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정황이 벌써 두 가지나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가서 핸드폰을 압수색 그러니까 칩을 압수수색 하려고 했다는 점 오죽했으면 사실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기소날 며칠 남겨놓고 부장검사가 직접 가서 그것을 뺏으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2일입니다. 지난 2일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을 3번째 포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 털고 두 번 털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3번째인데 하더니 엮을거리를 하나라도 차지하겠다는 그런 절박감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기소날인데 사흘전입니다. 그러면 기소날 사흘전에는 사실 법리를 다 끝내놓고 공소장을 이렇게 점검하는 날이지. 그렇죠. 그때 무슨 증거를 찾는 뭐 우왕좌왕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남겨놓고 이미 포렌식한 노트북을 3번째로 또다시 그걸 털어본다는 건 증거가 없다. 라는 걸 스스로 보인 행위라는 거죠.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만천하에 지금 그냥 공개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나온 그런 그 예상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오죽 증거가 없으면 저랬을까. 공소장은 보나마나다 했는데 오늘 아침 그러니까 신문 보도에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공소장에 공모를 넣겠다라는 걸 보니까 사실상 이게 완전히 정말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보도가 좀 주요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속보가 그쪽에 검사들도 양식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무리하다고 보고 언론한테 슬쩍 흘린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성윤이는 자기가 공소장을 못 쓰는데 그렇죠. 밑에 있는 검사들한테 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검사들이 다 반대하는 검사들이 쓰니 그 공소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이 자체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 중앙지검장으로서의 권위라든가 그런 뭐 어떤 지휘권 이런 것들이 밑에 검사들한테 완전히 말하자면 뒤집혀진 거. 그렇죠. 말하자면 반박을 당한 거. 거부된 것.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정준웅 부장검사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안에 있는 검사들이 이미 판단을 내린 거죠.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 친구인 김태현 변호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지만
나까지 누우면 검찰의 위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병원에 가지 아니한 한동훈 검사장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마치 아픈 것처럼 해서 직원에게 사진을 올리라고 한 정진웅 부장검사 누가 더 사실 그 당위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미 그 이후부터 김영훈 부부장검사 네. 그 사람은 아예 출근도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네요. 예. 그날 뭐 상당수 검사들이 아예 출근을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수사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지금 이성윤이가 공소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관계로.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그렇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관계 이것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올가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믿긴 믿지만 타깃은 한동훈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고 측근의 검언 유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했겠느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검언 유착이다. 즉 조국 수사도 검언 유착, 정경심 구속도 검언 유착, 모든 것들이 다 검언 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아예 윤석열한테 올가매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 이번 사건 검언 유착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프레임이 깨져버렸습니다만은 시작부터가 MBC에서 보도할 때 그게 사기 전과 뭐 몇 범이 되는 오범이라고 하죠. 오범인 지모 씨의 제보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작업에 들어간다 했을 때부터 윤석열을 겨냥해서 뭔가 작업을 꾸미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친여 매체들과의 유착 관계 하에서 이루어졌다. 기획 어떻게 보면은 수사고 그 탓에 이동재 기자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다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KBS라든가 MBC도 공모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KBS에 대해서는 5억 원의 손배소까지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앙지검에 도대체 누구냐? KBS의 이 취재에 응한 그 중앙지검 수사팀의 검사가 누구냐? 수사팀이 했느냐?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나 또 차장검사가 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때부터 뭐랄까요, 금이 가기 시작했다. KBS의 오보가 사실은 거기서 결정타를 맞은 걸 맞고 그 다음에 정진웅 검사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보태고 2일날 포렌식하고 이런 차례대로 스스로 자멸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KBS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려고 했는데 거기서 녹취록이 탁 공개되면서 이건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안 했다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KBS가 터뜨리지 않았다면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도 이 녹취록을 공개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예. 도대체 공부 좀 하라. 이거는 암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석이니까 기자들한테 사실 공부 좀 하라고 해. 이런 발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공개가 되면 어쨌든 검사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사실 껄끄러울 수도 있죠. 그게 공개되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인데 예. 무슨 추미애 체면 차릴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겁니까? 바로 뭐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KBS가 오보를 내면서 어찌됐든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더 초조하게 된 거죠. 이 수사, 이 정진웅 부장검사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사실상 이 KBS 보도는 그거 아닙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흔들어 보자. 이렇게 공모를 했다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거야말로 없었죠. 아예. 그거야말로. 이 정치검사들 하는 꼴 보면은 정말 과거로 다시 회귀한 듯한 느낌을 갖는데, 뭐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서서도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이성윤이가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뭐 편파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저는 위법한 하고 부당하고 불법한 일을 지금 수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인권 수사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동재 기자도 매일 불러서 잡아다 놓고 너 공무관계 실토라, 고백하라, 자백하라, 이실직고하라고 그렇게 쪼아대고 있다. 이게 인권 수사입니까? 그다음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검사장을 폭행하고 또 이 포렌식을 세 차례 했잖아요. 예. 노트북, 이 휴대폰. 이게 불법 압수물이라고 이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려진 거죠. 법원 판결도 지금 무시해버리고 포렌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카카오톡 비밀번호 한 검사장이 그걸 바꿔가지고 감청 도청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영장도 없이. 그렇죠. 거기에 뭐 수사기밀 KBS 유출한 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전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이기, 무리한 편파수사, 정치수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과연 검찰 개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국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인권을 얘기했습니까? 예. 뭐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수사야말로 사실 비인권적이고 또 그냥 비인권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특히나 이 카카오톡 이 들어가 본 그런 그 도청 행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다본 행위 자체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늘 주장하듯이 이렇게 인권을 짓밟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주장을 그대로 반사해서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아니, 부분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를 해야 해요. 윤석열 총장이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이성윤을 수사에 당연히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게 사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아무리 대통령하고 같은 경희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불법과 위법을 애사로 하는 검사장이 그것도 최고 핵심인 중앙지검장을 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인가 검찰 고위층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거 7일 날이죠. 7일. 7일입니까? 예. 원래 6일이었는데 하루 늦춰졌나? 6일로 내가 알고 6일로 알고 계시면 예. 어쨌든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 물론 뭐 부장급, 부부장급 인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규모 인사가 또 있는 모양인데 이성윤이는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하려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을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았는지 고검장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그냥 중앙지검장을 다시 맡는다는 소문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맡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지금 사실상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차기 검찰총장급으로 지금 자기가 불리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돌리고 하는 중앙지검장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있는데 자기는 사실 검찰총장의 이 지위 계통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시작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위 계통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첫 일성이죠.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하자마자 그러니까 아예 그 자신의 어떤 속내를 다 보이면서 이 법무부 장관 내지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다라고 아예 공표를 하고 다닌 셈이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공소장의 적시가 안 돼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내일 있을 검사 인사에 만약에 이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승진을 한다면 아마 그것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검사들의 동요. 사실 검사들이 이미 몇 차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고. 그렇죠. 어제도 그 남부지검의 이영님인가 그 공보관 댓글에 정말 부끄럽다. 검사들이 이런 취급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붕괴한다는 식의 그런 글에 대해서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댓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명이면 검사의 10%가 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사 앞두고 더군다나 그런 그렇죠. 시점이에요. 그렇죠. 뭐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금 악수를 연달아서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추미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이 검언 유착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면은 법 이전에 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결과를.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어떤 그런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사건을 아예 스스로 한쪽에 어떤 그런 결론을 두고 예단해서 그쪽으로 가이드라인 장관으로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몰아붙였다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 사실 탄핵감 아닙니까? 거의 이미 탄핵이 2번이나 발의가 돼서 물론 2번 다 이제 거대 여당 때문에 그냥 반대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야말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어떤 지금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 검언 유착 사건이다 그동안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내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한테 케어파에 당했다. 추미애는 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만이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거대한 어떤 그런 사실 플랜이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그런데 직접 예를 들어서 이 파면을 시키거나 하면, 정치적으로 또 후폭풍이 부니까 스스로 사퇴시키기 위해서 거의 수개월 동안 작년부터 수개월 동안을 끊임없이 흔들고 도덕성을 이렇게 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게 한순간에 거의 물거품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분노한 시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 이런 항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검언 유착 사건, 이른바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은 검찰이 추미애 이성윤 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추방하는 것, 배격하는 것,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